우리 당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내 하나 들겠습니다. 경남지사를 할 때 무상급식 가지고 내가 싸웠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외면을 했습니다. 정교조와의 싸움입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철저하게 외면을 했습니다. 좌파의 눈치를 봤습니다. 진주 어룡과 전투를 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원내대표를 하는 사람이나 정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청와대가 전부 외면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정교조와의 싸움이었고 진주 어려운 폐업은 민주노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겁이 나서 눈치 보느라고 전부 외면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정교조하고 민주노총이 합세해서 촛불 들고 탄핵으로 몰고 간 겁니다. 철저하게 좌파들 눈치 보다가 그 꼴을 당한 겁니다. 이 당이 그렇게 비겁한 정당입니다. 비겁한 짓을 하니까 정교조와 좌파들이 총결집해서 촛불을 들었고 탄핵을 유도했고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은 감옥까지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비겁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소신이 뚜렷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저 눈치 보고 여론이 이러니까 주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일방적으로 당한 겁니다. 반성해야 되겠죠? 이제는 정치를 하려면 소신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의원을 한 번만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면 7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기초의원으로 출발해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번에 당무감사 결과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등한 사람이 안산시 기초의원 출신입니다. 그렇지? 김명전 의원입니다. 안산시 같은 자갈밭에서 전국에 240개 당협에 8개 항목 철저하게 계량화된 수치로 당무감사를 정당 사상 처음 했습니다. 그 결과 안산시 기초의원 출신인 김명년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했습니다. 그만큼
밑바닥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민심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민심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도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고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는 것이 선거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전부 선거에 나가야 됩니다. 절대 비겁하게 선거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비겁하게 임하다가 정교조와 민주노총의 합세한 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 그것이 국민 여론이 되는 촛불 시위로 이어졌고 그게 또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비겁한 정부의 말로입니다. 비겁한 정당의 말로고 우리 당이 새롭게 연말까지 정비를 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비겁한 정당은 되지 말아야 돼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선거하고 떨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다음을 기약하면 되죠. 됐다고 해서 평생을 어원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 있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이 이야기만 하고 연말까지는 우리가 내부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괴멸됐던 이 당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연말까지는 숨가쁘게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보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가 국격을 지키자. 나라의 격을 좀 새롭게 하자. 중국 가서 그렇게 홀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수행원이 기자도 대통령 수행원입니다. 짓밟히고 두들겨 맞고 그런 중국에 왜 갑니까? 에? 나라의 격을 그렇게 떨어뜨린 사람들이 나라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불가피하겠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생각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계속 맡기는 게 옳은지 국민들이 느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끌고 가려면 국가의 품격에 맞도록 처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3년 전에 경남지사를 할 때 신년 도민회에, 경남 도민회에 오사카에서 한다고 했어요. 내가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지문을 찍으라고 합니다. 내 지문 찍고는 안 들어간다. 내가 못 찍겠다고 그러죠.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법무성에 전화를 하고 출입국 관리소장이 또 오사카 총영사가 찾아와서 지사님, 일본 법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찍고 들어가자. 그런데 일본 오면서 내 지문은 못 찍겠다. 내 지문 찍고는 안 들어간다. 내 김해로 돌아갈란다. 공항에서 1시간 반을 실랑이 하다가 일본 법무성에서 입국을 시키라고 그래 한 일이 왜 지문을 안 찍었냐? 제1동포들 외국인 등록한다고 한때 우리 동포들 끌려간, 징용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지문을 강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내가 그게 생각나서 적어도 일본 들어갈 때는 지문 안 찍는다. 근데 이번에는 사전에 내가 수요일 날 갔지? 수요일 갔죠? 일요일 날 저녁에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 한국에 와서 이제 사전 조율을 한 2시간 하는데 이번에 지문 찍으라고 또 그러면 공항에서 돌아온다. 안 찍는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하루 전날 지문 안 찍기로 했다. 그게 좌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홍준표 지문 안 찍었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법률가가 법도 안 지키냐 막 그래 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나라의 격의 문제입니다. 내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응? 아니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라면 제1야당의 대통령, 우리는 야당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일본 들어가면서 내가 지문 찍고 들어간다? 절대 그거는 못하지. 그거는 내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니고 적어도 나라의 격을 지키는 지. 중국 가서 오늘 언뜻 보니까 어느 페이스북에 뭐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중국 혼자 서민식당에 가서 밥 먹은 것은 중국 서민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갔다. 그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다음에는 중국 대통령 출마할란가? 그거는 유권자도 아닌데. 한국에서 내 그러는 거는 내 이해를 하는데 그래 해명을 내놨더라고.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야, 이 양반이 앞으로 중국 대통령을 출마할란가? 그래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면 나라의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홍준표는 내일 죽더라도 그런 짓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젠 기죽을 것도 없어요. 네? 비겁하게 정권 운용하다가 그래 되신 분 안고 선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단절해야 됩니다. 새롭게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구체제와 단절하고 새로운 자유한국당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당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신보수주의를 뿌리에 둔 그런 정신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한테 여론조사 나쁘다고 다 나옵니다. 그거 안 믿어도 돼요. 왜 그런가?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 지난 8월 22일, 23일가에 한국의 친정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2%인가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선관위 로데이터를 내 들어가 보니까 2만 4천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된 게 5천 400명한테 통화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어디 그 뭐 친정부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는 늘 우리 당 지지율을 10%로 써놨어요. 최근에라 한 10% 써놨죠. 늘 그래 놨어요. 그래 해놨는데 4,300통이 전화 거절해 버렸어요. 여론조사 응답 안 한다고 전화 끊어버리고. 통화된 게 이제 1,003통을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지지한 게 내 기억에는 52%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한 게 국민 지지율이 72%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편들 상대로 여론조사 했지. 나 여러분들 여론조사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홍준표 지지율이 90% 나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들끼리 짜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언론에 하면 70 몇 프로. 그래 내가 그래 봤어. 이거 90%까지 만들 수가 있을 낀데 왜 70 몇 프로로 했을까? 그러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광적인 지지자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다. 그건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다. 뭐야? 밑바닥 민심은 틀린다. 그러니까 선거 당일까지 여론조사에 얽매이지 말고 어차피 관제 여론조사입니다. 포탈도 지금 우리 기사가 거의 안 나와요. 그것도 다 통제되어 있고 언론도 방송도 지금 허가권 가지고 전부 통제를 다 하잖아요. 허가권 가지고 재허가권 하나 딱 가지고 종편은 종일 편파방송 한다고 종편입니다. 그게. 종편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 MBC가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하도 좌파 방송이라서 MBC 대항하기 위해서 종편을 만들었는데 저 만들고 나니까 방송사 4개 전부 하루 종일 편파 방송만 하고 내 욕이나 하고
그런데 저 우리가 집권하면 저거 한 2개는 폐지해버리고 2개만 살려둔다. 내 대선 때 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밑바닥을 훑어라요. 밑바닥 민심이 선거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믿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어라. 자신감 있게 설득하고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 내년 선거 결과 괜찮을 겁니다.